우리는 어떤 그 상황에 따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서양건축은 그래요. 서양건축은 왜냐하면 미학이니까 비례에 의해서 수의 비례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피부나치 급수든 무슨 황금 비율이든 이 비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파고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진리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로 관계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고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그 한번 말씀하실 때 그 존재 양식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현대로 이루어지려면 오늘날의 존재 양식이 어떠한지를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그런 우리가 현대인 살아가는 존재 양식과 하늘로 맞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오늘날은 오히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대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고 시대에 순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시대에 순응하자면 요즘 시대에 순응하기 위해서 한옥이 어떻게 필요하겠어요? 이 정보사회에서 그런 어떤 느린 삶을 갖다가 요구하는 한옥에서 이런 빠른 그런 어떤 정황에서 이게 잘 맞지가 않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지금 슬로우니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생태로 돌아가자고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는 어떻게 반시대적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한옥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게 반시대적 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점을 다시 상기시키자고 하는 의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반시대적, 반기능적 건축의 한옥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능주의가 이 전 시대를 갖다가 전 지역 전 시대를 갖다가 풍미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증명을 다 이 결과로 나타나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는 앞으로 이제 무슨 시대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혹시 이게 반기능적 시대가 올지 모르죠. 근데 그런 조짐이 더 보여요. 요즘 여러 곳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고통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치르고 있고 이미 각성한 사람들이 다 또 이제 또 다른 뭔가 대안을 찾고 있고 이 한 개 반시대적이고 반기능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분야에서 다시 원시대에 돌아가자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에요. 시대착오하고 반시대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시대는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성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하는 거고 시대착오적, 시대퇴행적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죠. 지나온 사람이 이거는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굉장히 퇴폐적이죠. 이건 좋지 못하고 퇴행적이고 이거는 건전치 못하고 결과를 갖는 거죠. 우리 시대를 부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대가 어떻게 새롭게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었던 거니까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이제 우리가 대할 뿐인데 그럴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되는 거고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새로운 태도에 대해서 지나온 것을 우리가 참고를 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시대착오적, 향수적 그런 입장에서 한옥을 되돌아보면 그건 좋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시대 분위기가 지금 성찰의 분위기가 있고 모두 있기 때문에 한국도 가치가 흐르는 분위기에서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느 호사가의 취미 혹은 시대의 역행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도 다분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대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산옥을 갖다가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옥을 새로 짓는 것 이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한옥을 갖다가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적극찬동하는데 허물을 졌는데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옥이 있었다고 해서 한옥을 복원하자 이거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서 쓰는 건 얼마든지 고쳐 쓰고, 혹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복원해야 이 된다고 하는 어떤 아주 점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해도 괜찮아요. 모멘트라는 게 있다거나. 하지만 일상적인 건물을 갖다가 다시 옛날의 방식으로 다 재현을 해서 하자.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수가 있죠.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거 비싸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이게 지금 뭐 나오지 않는 재료를 다 재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미 그 시대 지나가가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한옥적 공간을 얼마나 구성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개념의 한옥을 할 수 있는데 그 굳이 한옥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옥에 관한 어떤 정의며 범주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졌어요. 넓어지셨고 지금 수백 년도 한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이렇게 반가운 얘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한옥의 정신을 이어가는 집,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것들을 담은 집, 이제 그런 집들이 이렇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모방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몸의 스케일이며 경험이 체득이 되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답습하지 않고 그런 한국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땅에 관한 집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요즘 내가 책을 하나 쓴 게 지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 말이 실은 내가 만든 말이지만 그 어원은 터문이라고 하는 거죠. 터문이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터에 무늬가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이유나 근거가 터와 항상 관계가 있는 거예요. 터무니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터에 아무 무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지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옥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옥이라고 하는 게 스타일이 돼가지고 하면은 그건 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다 한번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옛날 한옥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 땅에 맞게 땅을 보고 땅을 봐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게 한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옥은 다 같은 거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이유가 놓여져 있는 장소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한옥이 같은 게 있나? 하나 같은 게 없다고. 장소가 다 다른 게 다 다른데 요즘 잘못 생각하는 게 한옥을 장소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고 미음자, 기읍자, 디귿자 집 생각하고 땅에 가면은 땅이 정황 무시하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터무니가 없는 집이에요. 이런 터무니가 없는 집은 우리 선조들이 좀 금기시하는 건축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주 아주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지금 다시 터무니없는 집을 한옥으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봐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옛집은 터무니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즘 터무니없는 집이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대부분 터무니없는 집이라고. 다 깡그리 지우고 그냥 짓고 또 살고. 터무니없는 삶을 살지 그냥 우리가. 그 한옥을 그렇게 타이플로지를 갖다 가지고 그걸 자꾸만 이동해서 무슨 몽골 파워추 게일처럼 이렇게 지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삶으로 일구는 것밖에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그 한국의 현대화, 대량화 이런 이름으로 진행되는 논의들이 아주 못맞다는 거죠. 그게 그냥 옛날 60년대 프리파브, 콘크리트 프리파브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도시명하나도 그런가요? 도시 아파트도 도시 한옥은 그 한옥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옥길이 조직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골목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게 단순히 뭐 기억자료이 쭉쭉쭉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그게 똑같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